무들에서 학습자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은 이수 확인, 액티비티당의 이수 확인, 그 다음에 학습자의 성적, 그리고 리포트, 액티비티를 접근한 리포트 분석 같은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성적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은 그레이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레이드 부분에 들어가면은 지금 학생들이 성적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퀴즈라든지 홈워크 또는 상호평가 같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결과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용이 잘못된 것은 이제 가서 누르고 편집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정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학사 시스템과 연결될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학사 시스템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데이터들의 웨이팅을 줘서 학사 시스템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와 그 다음에 과제 점수들을 합산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그런 성적 부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성적을 하면서 평가 요 내용을 그대로 그 스프레드시트로 다운로드 받아서 엑셀에서 편집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적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항목들을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룹핑에 대해서 학습에 적용된 결과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리포트 중에 심플 풀뷰로 카테고리 앤드 아이템스를 보면서 여기에 풀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항목을 접근해서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서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그레이드 아이템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컬럼으로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렇죠. 여러가지 조건들을 조합해서 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선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레이드 말고 어떤 학습 액티비티들을 제대로 접근해서 활용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블럭에 있는 액티비티 컴플리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액티비티 컴플리션에는 그 학습자가 각각 생성된 액티비티들을 접속을 해서 완료, 컴플리션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학습자가 어떤 사이트, 어떤 액티비티들을 접근했구나 하는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고서 또는 로그라고 그러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학습자가 어떤 특정한 학습자가 언제 원래로 할까요? 어떤 액티비티를 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모든 행동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냥 페이지로 해서 조사를 하면은 보고서는 이제 그 학생에 대해서 그 학생이 그 어떤 액티비티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을 언제 했는지를 조사를 해서 보여줍니다. 이거를 all participant로 하면은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들이 학습을 접근한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적과 이수 여부, 그 다음에 학습 로그,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볼 것은 그럼 학습 완료 여부는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학습 완료 여부는 애초에 액티비티를 각각을 하나 만들 때
그 학습이 완료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좌 공지 같은 데서도 다시 에디터링을 해가지고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이수 구분, 그렇죠? 완료 여부를 그 액티비티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하는 부분이 액티비티 컴플리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주면은 이 조건에 따라서 액티비티의 완료 여부가 아까 보였던 그 체크박스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이제 그 사용 시 작업 시 중요한 것으로는 선순환적 그 과목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과목이 끝나면은 사실 그 과목에 있는 내용을 잘 보관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팅에 보면은 이 과목을 백업 해가지고 압축 파일로 묶어 놓으면은 이게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백업 세팅 해가지고 사용자 정보도 갖고 갈 것이냐, 익명으로 할 것이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계속 진행해 나가면은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서 zip 파일 형태로 내부적으로 서버에 저장을 하고요. 원하면은 그걸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다른 무들에 가서 리스토어를 누르시면은 그걸 업로드를 해가지고 그쵸? 리스토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zip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로컬에 있는 파일을 올리거나 또는 요 같은 서버에 있는 경우에는 백업했던 파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곧바로 리스토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강의를 가지고 같은 서버에서 할 때는 이렇게 리스토어 했다가 백업했다가 리스토어를 곧바로 해가지고 강의를 풀어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풀어놓으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했던 강의를 압축을 해서 이제 새로운 강의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바꿔놓게 되면 이제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전 강좌에서 언급되었던 이제 게시판에서 질문 같은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질문들, 학습자들이 한 질문들 중에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교육적 가치가 있는 내용들은 다시 조절을 해서 학습 안내라고 그런 내용에다가 추가를 해 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마다 개선이 되면서 선순환적 개선이 되는 것이죠. 그 과목이. 그래서 백업과 리스토어 과정을 통해서 선순환적으로 코스의 내용을 점점점 더 의미 있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만드는 디지털 회로라든지 그런 분들의 압축 내용들을 공유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과목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러한 내용을 압축 파일로 다시 자기 학교의 무드 시스템에 올리면은 곧바로 강의가 구성되겠죠. 그때 강의는 컨텐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드의 다양한 학습 액티비티들을 포함하게 되므로 상당히 유용한, 학습적으로 유용한 그런 내용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